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50분 동안 함께할 아나운서 김소정입니다. 오늘도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미국 주식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는 저희 증시 콜라텍에서 국내 주식보다는 이 해외 주식에 대해서 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공략주까지 설명해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와 50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도 새롭게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증시 콜라텍 함께 하셔야 되는 이유 바로 보여드릴 텐데요. 최근 미국 주식 그리고 국내 주식 모두 다 성적이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미국 주식으로는 AMD가 14.8%, 테슬라가 20.5%의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고요. ST팜과 대한해운도 34.9%, 36%대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주식과 국내 주식 모두 다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종목들 저희가 매주 한 가지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우선 미국의 반도체 기업이죠. AMD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 안에서도 삼성전자의 파트너사다라고 소개해 주셨는데요. 역시나 엔비디아도 계속해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고 이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반도체 기업인 AMD도 14%가량의 상승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이 공략 주셨을 당시 이후로 꾸준하게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현재 14%대의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최근 엔비디아가 나스닥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전일만 하더라도 7%대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러한 분위기로 인해서 이 반도체 기업들도 함께 상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 기업 반도체 기업들은 상승하지 못하고 있지만 뉴욕 증시에 있는 이 반도체 기업들은 굉장히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다는 점 역시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도 최근 생방송에서 공략 주셨던 미국 주식 중 하나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가격이 급등했다 급락했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공략 주실 당시에 굉장히 급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급등할 때 당시에 지금 시점에도 괜찮다라고 공략을 주셨는데 그 이후로도 갭상승을 보이면서 20%대 상승률 달성을 했습니다. 테슬라 역시나 최근 시장에서도 큰 폭의 상승을 나타내면서 20%라는 상승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안에서도 공략하기 좋은 종목들 그리고 굉장히 빠르게 갈 수 있는 종목들 공략 주고 계시니까요. 나도 이번 기회에 미국 주식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증시 콜라텍과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내 주식도 굉장히 수익률이 상승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ST팜 같은 경우에는 현재 34%대 상승률 달성을 했는데요. 제약바이오주 안에서도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 바로 이 ST팜이었습니다. 기술력적인 부분을 집중을 해보자라고 방송에서 공략 주셨고 4월 초 방송에서 공략 주셨는데요.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나타냈습니다. 공략 주신 시점 이후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현재 34%의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이렇게 최고가가 10만 원을 훌쩍 넘어가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해운이라는 해운주도 한 종목 소개해 주셨는데요. 해운주 안에서도 이 대한해운이 가장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죠. 이러한 종목을 전문가님께서는 4월 중순에 미리 공략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을 때, 시장에서 소외되고 있을 때 이러한 종목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이후로 해운주들도 상승을 나타냈고 그 안에서도 이 대한해운이라는 종목이 가장 크게 상승폭을 나타냈습니다. 이러한 종목도 4월 중순에 공략 주시면서 36%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고요. 역시나 방송 끝나자마자 이렇게 노란톡 안에서 여러분들께 생방송 공략주 정확하게 제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공략 드리면서 36% 가져가고 있다는 점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증시콜라텍 최근 생방송 공략주들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국내 주식과 미국 주식 모두 상승을 안겨다 주고 계십니다. 대한해운이라는 종목 4월 17일, ST팜도 4월 초 공략 주셨고 미국 주식으로는 테슬라와 AMD 각각 소개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하게 미국 주식을 소개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미국 주식으로 꾸준하게 수익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증시콜라텍 교육방 혜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유 종목 상담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조금 내려가서 마음이 아프다, 힘들다 하시는 그러한 종목들을 직접 보유 종목 상담을 도와주고 계십니다. 종목에 대한 분석부터 방향성 제시해주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경제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교육방에서도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 생방송에서도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에 대한 교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오늘 생방송도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말 시황을 통해서 한 주간 있었던 이슈들 짚어주고 계시고요. 앞으로 있을 증시 일정까지 모두 다 짚어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세 가지 혜택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저희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증시콜라텍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저희는 잠시 후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콜라텍 2부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증시콜라텍 오늘도 수익을 가져다 주실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 인사 바로 나눠볼게요. 전문가님 나와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수요일 밤 11시의 남자 증시콜라텍의 영웅 전차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한국 주식보다도 이제는 좀 미국 주식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교육시켜드리고 또 좋은 미국 회사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굿픽 해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주 동안의 상승률 같은 경우를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역시나 좀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좋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좋지 않은 시장에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기 위해 오늘도 좋은 미국 회사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도 앞으로도 우리 증시콜라텍과 또 영웅 전차남과 미국 주식회사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증시콜라텍에서는 여러분들께 미국 주식 하는 방법, 교육부터 어떤 미국 주식을 공략해야 하는지 공략주까지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저희 증시콜라텍 미국 주식을 다루고 있는데요. 저희와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의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남겨주시면요. 오늘도 미국 주식 함께 하시는 방법부터 공략주까지 모두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 하는 방법 그리고 혹은 미국 주식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교육 내용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다시 나와주세요. 네, 일단 제가 한 2, 3주 전이었습니다. 2, 3주 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 투데이 티칭 테이블이라고 해가지고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이 다른 점 그리고 미국 주식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바로 2주 전 같은 경우는 미국 주식 시작하기라고 해가지고 계좌를 어떻게 개설해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바로 지난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미국 주식 회사 중에서 좋은 회사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교육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께 이 방송 통해서 제가 교육해드릴 오늘의 티칭 테이블 한마디로 투데이 티칭 테이블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든 한국 주식 투자를 하시든 간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야 되는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이 경제 지표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여기서 내가 아무리 내가 몰라도 최소한 무조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경제 지표 5가지
그 정도는 이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께 짧게 교육을 진행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좀 다른 건 몰라도 뭐 부모, 형제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기 때문에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셔가지고 오늘의 교육 여러분들께서 한 귀로 끌리지 마시고 저는 꼭 좀 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바로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것처럼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라고 있어요. 바로 어떤 거냐? 이걸 우리는 CPI라고 합니다. 이 CPI 같은 경우는 한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CPI를 더 중요시하게 볼까요? 아니면 미국의 CPI를 더 중요시하게 볼까요? 당연히 한국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은 2,000조밖에 안 되는데 1경 5,000조나 되는 한마디로 조금 미국 뉴욕 3대 지수 시장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몇 배나 더 크니까는 당연히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 같은 경우를 눈여겨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이 CPI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CPI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이에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조금 매달마다 발표되는 거고요. 그리고 매달마다 미국 소비자들의 물가라든지 뭐 구매력이라든지 소비력이라든지 뭐 지출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지표를 통해서 매달 발표가 되는 게 CPI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는 매 달마다 인플레이션의 수치가 상승 나왔는지 아니면 하락 나왔는지 이런 부분을 가늠할 수 있어서 미국 연준, 한마디로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연준에서 FOMC 회의 때 통화정책, 한마디로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인상하냐 하락하냐 이걸 같은 경우를 정할 때 보는 주요 경기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CPI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CPI 이거 딱 발표 시간은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매달 10일에서 15일에 발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매달 10일에서 15일 요 사이에 밤 9시 반 정도에 발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그렇다면 다음 CPI 일정은 어떻게 될까요? 다음 CPI 일정 같은 경우는 당연히 6월 10일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CPI 발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가 발표되는 그 주 같은 경우는요. CPI 경계심으로 인해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이 눌림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꼭 다음 미국의 5월 CPI 발표 일정 여러분들이 꼭 체크하셨다가요. 여러분들이 한국 주식 투자하시든 영웅 전차남과 미국 주식 투자를 하시든 간에요. 이런 부분 일정도 미리 체크해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CPI 교육을 해드렸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경제 지표는 어떤 거냐? 보시는 바와 같이 PPI입니다. 앞에서는 CPI 그리고 지금은 PPI. 한마디로 앞 글자만 다릅니다. 하지만 이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 지수예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생산자 물가 지수, 소비자 물가 지수 한마디로 주체 자체가 다른 겁니다. CPI 같은 경우는 소비자가 주체였다고 하면은요. PPI, 생산자 물가 지수는 생산하는 입장, 한마디로 산업이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각 산업에서 생산하는 물량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수치를 나타낸 거고 이걸 또 지표화 시킨 겁니다. 근데 이 PPI 같은 경우로도 역시나 현재 미국 경기라든지요, 아니면 세계 경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하락인지 상승인지 이런 부분도 가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PPI 같은 경우도 역시나 미국 연준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에서 FOMC 회의 열고 여기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 중에서 PPI와 CPI 이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PPI가 무엇인지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말 그대로 제조업자가 판매한 상품의 가격 변동을 측정하는 거고요. 인플레이션 대부분을 차지하는 소비자 물가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 지표 같은 경우도 언제 발표하는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매월 10일에서 15일 한마디로 소비자 물가 지수 지표인 CPI가 발표되는 매월 10일에서 15일 정도의 비슷한 시기에 발표가 되고 있고요. 역시나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서 10시 반 그리고 다음 미국의 5월 PPI 발표 일정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6월 13일 정도에 발표가 됩니다. 아까 전에 CPI 같은 경우는 언제 발표가 된다고 했죠, 우리 아나운서님?
아, CPI요? 네네. CPI는 6월 10일 발표 예정이라고 맞아요. 하셨죠? 네. 5월 소비자 물가지 수지표인 CPI 같은 경우는 6월 10일에 발표가 된다 했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PPI 지표 같은 경우는 6월 13일, 한마디로 3일 사이로 어떻게 보면 두 개의 경제 지표가 이제 발표되는 일정 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꼭 이 정도는 알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일단 두 가지 여러분들께 교육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도 미국 주식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교육을 진행해주고 계시는데요. 오늘은 특히나 꼭 알아야 하는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교육해주고 계십니다. 우선은 CPI 지수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죠. 6월 10일 발표 일정이 있다고 합니다. PPI 생산자 물가 지수 발표도 6월 13일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국내 주식 투자하신다고 하셔도 이러한 지수 발표가 또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PPI와 CPI 계속해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교육도 함께하고 오늘 미국 주식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생방송 시간 중에 남겨주시면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미국 주식 도와주신다고 합니다. 생방송 시간 중에만 문자 받을 수 있으니까요.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문가님 우선 CPI와 PPI 가장 많이 들어본 지수 발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가장 앞두고 있는 지수 발표가 또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뭐죠? PCE 아닌가요? PCE 맞습니다. 이 PCE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네. 하지만 이 PCE는 개인 소비 지출이라는 지표거든요. 네. 근데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도 한마디로 한마디로 국민 개개인이 얼만큼 지출했냐를 조금 나타내는 지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PCE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어떻게 보면 조금 이런 소비자 구매력 제가 말이 좀 잘 안 나오네요. 이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는 한마디로 국내 소비 물가의 전체 평균 상승도에 대한 미국의 경제 지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미국의 한국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 FOMC를 열고 여기서 통화 정책을 결정하고 발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경제 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만 해도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그리고 PPI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그다음 지금 말씀드린 이 PCE 이거 같은 경우가 사실상 모든 경제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크게 끼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하셔가지고 매달 CPI라든지 PPI라든지 PCE 그렇게 발표할 때마다 그거에 대한 경계감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눌릴 때 여러분들 한숨 나오잖아요. 근데 이 PCE라든지요, CPI라든지 PPI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 상회하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미국의 기준금리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높다 판단되고 미국 연준선 기준금리를 올립니다. 그럼 기준금리 올리게 됐을 때 여러분들 어떤 영향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도 역시나 코인 폭락장을 맛보게 될 거고요.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당연히 국내 부동산 경기라든지 미국 부동산 경기 같은 경우도 당연히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서 국내 부동산 경기의 위축은 말 그대로 시장 경기 위축으로 나타나고 시장 경기 위축은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어떻게 보면 킹달러 현상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크게 눌림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좋지 않은 건데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 부분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가 여러분들께 지금 교육을 해드리고 있는 CPI, PPI, PCE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네, 그리고 이 CPI와 PPI와 더불어 가지고 좀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이 경제 지표인 PCE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PPI와 CPI랑 다르게요. 매달 25일에서 30일 정도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월 말에 발표를 한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 시간으로 9시 반에서 10시 반에 발표가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5월 PCE, 한마디로 5월 개인 소비 지출은 언제 발표를 앞두고 있냐면요. 바로 내일입니다. 5월 30일, 한마디로 내일 밤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에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인 PCE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당장 내가 지금 한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든 미국 주식 투자를 하고 있든 코인 투자를 하고 있든 아니면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든 여러분들이 아니면 대출을 해가지고 딴짓을 하고 있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준금리, 금리를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내일 좀 중요하게 보는 경제지표가 발표 일정도 있으니까는 여러분들이 꼭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모르시면 안 되는 경제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수학을 공부하든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를 공부하든 아니면은 또는 뭐 유럽이나 영어라든지 아니면 독일어라든지 러시아를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이 되는 알파벳 모르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시작한다고 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공부해야 되는 경제지표가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이 CPI, PPI, PCE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PCE에 이어서 여러분들께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떤 거냐. 바로 FOMC입니다. 이 FOMC. 이 FOMC 같은 경우가 아까 전에는 제가 뭐 CPI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 그 다음에 PPI 같은 경우는 생산자 물가지수 지표, 그 다음에 PCE는 미국 개인 소비 지출, 그리고 FOMC 같은 경우는 여기에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잖아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미국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예요. 한마디로 이 미국 연준에서 여는 한마디로 통화정책 회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야기도 이해 못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참 비유해서 이렇게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한국은행에서 어떻게 보면 매달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금융통상회의를 열어서 기준금리를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랑 똑같다 보면 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한국의 한국은행에 해당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에서요. 제롬 파월 의장을 비롯해서 8개의 위원들이 모여가지고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기준금리 같은 경우를 결정하는 회의를 FOMC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FOMC의 당연히 풀네임은 엄청 길어요. 하지만 저도 아직 못 외웠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 못 드리는 거고 이 FOMC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2022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터지고 나서부터는 제로 금리에서 계속 5연속에서 6연속 정도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해서 0.75%의 기준금리를 연속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근 한 3연속에서 4연속 정도 금리를 동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이 인플레이션 수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미국 연준에서도 기준금리를 안 올릴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오는 6월부터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기준금리 인하가 사실상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코인 시장도 낙폭을 키우고 있는 거고 주식시장 같은 경우도 이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에 인해서 상승 나왔던 주식시장도 크게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FOMC에서 결정하는 이런 좀 기준금리 정책 이런 부분 때문에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FOMC 회의 이제 앞으로 나오는 FOMC 회의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제 오는 6월 달에 11일에서 12일에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드렸죠? 오는 6월 10일에서 13일 정도에는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와 PPI 발표 일정이 있습니다. 근데 다음 달 6월 11일에서 12일은 FOMC 회의이기 때문에요. 묘하게도 이게 경제지표랑 FOMC 회의가 겹칩니다. 한마디로 그냥 딱 쉽게 말씀드릴게요. 6월은 투자하기에 정말 힘든 장이 될 것이고 6월은 주식 투자하든 코인 투자를 하시든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하시더라도 쉽지 않은 시장이 될 거다. 한마디로 경제지표들의 발표 일정들이 모두 어떻게 보면 겹치는 일정이기 때문에 어려운 시장이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투자를 할 때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경제지표 같은 경우가 언제 발표되는지 여러분들이 모르셨다고 하면은요. 제가 오늘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서 다행이지 만약에 모르셨다고 하면은 그냥 이거는 뭐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하락을 하고 아니면은 주가가 폭락을 하더라도 왜 하락하는 거야? 아니면 왜 떨어지는 거야? 계속 어떻게 보면은 바다의 보배 같은 소리밖에 못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좀 냉정한 투자 시장에서 여러분들께서 바다의 보배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투자 안 하시려고 하면은요 반드시 알고 가야 되는 이런 조금 주요 경제 지표와 회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은 전문가님께서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해서 교육을 진행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지수 발표가 예상치를 상회하게 된다면 인플레이션 상승을 의미하기 때문에 기준금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면 국내 증시 그리고 투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미리미리 살펴보자라고 오늘 교육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굉장히 경제 지표 발표 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FOMC 회의부터 CPI, PPI, PCE까지 굉장히 많은 일정이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하기에 조금 어려운 달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러한 시장 미리 대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증시콜라텍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생방송 시간 중에 문자 한 통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와 미국 주식도 함께 보실 수가 있고 그 안에서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 좀 같이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종목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교육도 진행해 주셨는데 전문가님, 본격적으로 종목으로 바로 들어가나요? 아니요. 아, 아닌가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을 네. 벌써 공개하기는 좀 그렇고요. 네. 아까 전에 여러분들께 제가 CPI, PPI, 네. 그다음에 PCE, 그다음에 FOMC 회의가 어떤 건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봐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좀 있어요. 너무 많네요. 원래 굉장히 지루한 타임이 공부하는 타임입니다. 공부하는 타임 같은 경우는 네. 꼭 영웅 전차남이 아니라 유재석 시즌 어떤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요. 아, 지루하고 그럼요. 재미가 없어요. 네. 근데 이 시간을 견뎌야만 어떻게 보면 좀 배움의 정도도 깊어지고 쌓이는 거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좀 지루할 수 있는 이 시간을 좀 견디고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교육해드리는 이 소중한 내용들 여러분들께서 메모를 하시든 아니면 스크린샷을 캡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계셔서 또 따로 공부를 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시면서 어떤 큰 수익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꾸준한 수익, 한마디로 수익은 여러분들이 못 보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은 더 이상 잃지 않게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오늘 제가 교육해드리는 내용 절대 한 귀로 듣고 흘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꼭 메모를 해가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따로 공부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CPI, PPI, PCE, FOMC 말고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경제 지표들이 딱 앞으로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정도 같은 경우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 베이지북이죠. 이 베이지북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FED 한마디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약어 한마디로 축어인 FED의 경기 동향 보고서를 우리는 베이지북이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해마다 여름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요. 그렇기 때문에 FED의 경기 동향 보고서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미국 제롬 파월이라든지 아니면 FOMC 위원들이 현재 시장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향후 금융시장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미리 체크할 수 있는 주요한 FED의 경기 동향 보고서다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바로 다음에 있는 좀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는 FOMC 회의 이후에 연준 위원들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속기사분들께서 작성한 내용을 우리는 FOMC 의사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FOMC 의사록 같은 경우도 회의 끝나고 나서 대중들한테 바로 공개가 되냐? 아닙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회의 내용 브리핑 같은 경우는 회의 끝나고 나서 3주 뒤에 발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발표됐었던 이 FOMC 의사록에서 FOMC 회의 이후에는 미국 제롬 파월 의장 같은 경우가 기준금리 앞으로 조금 3번은 아니더라도 2번 정도는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은 그 3주 뒤에 발표된 최근의 FOMC 의사록을 보면은 기준금리 인하보다 인상할 수도 있다라는 좀 내용의 상반된 내용이 나오면서 어쩌면 시장 자체가 낙폭을 크게 키운 원인이 되기도 했으니까요. FOMC 의사록도 여러분들이 꼭 일정 체크하시는 게 좋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실업률과 고용지표. 여러분들이 꼭 중요 깊게 봐야 되는데 이게 사실상 미국 고용시장이라든지 미국의 미국의 고용시장의 전반적인 경제 지표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고용률이 좋게 나오면은 미국 연준에서 통화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의미인 거고요. 고용률이 안 좋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성장 둔화로 이어지면서 스태그플레이션, 한마디로 디스플레이션 해가지고 경기 침체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면서 미국 연준에서 금리 인상하기보다도 금리 인하로 갈 확률이 더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하셔서 미국의 경제 동향이나 금융 시장을 여러분들이 미리 체크해야만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 투자하실 때도 수익은 못 본다 하더라도 내 소중한 돈 지켜가면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안정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북한이 언제 포쏠까 이런 걱정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미국의 좀 경제 상황이나 금융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공부하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 반드시 공부하고 외우고 숙지해야만 한국 주식 투자했을 때 여러분들이 손실보다 수익을 볼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 제가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좀 질문 하나 드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이게 사실상 저 같은 경우도요. 제가 방금 교육해드린 이 교육 주제들 중에서 네. 그래도 이 중에서 조금 중요하게 보는 네. 경제 지표도 저도 역시나 있거든요. 그렇죠. 물론 다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에요. 네. 하지만 저도 다 전부 중요한 경제 지표들 중에서도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가 있다고 하면은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시기에 네. 이렇게 지금 제가 교육을 해드렸잖아요. 네. 그럼 이 어떤 이런 카테고리 중에서 아나운서님께서 좀 보시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경제 지표는 어떤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FOMC일 것 같습니다. 기준금리가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게 사실상 사람마다 생각이 달라요. 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아나운서님은 4원을 뽑아서 주셨잖아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저는 사실상 실업률과 고용률입니다. 오. 왜냐하면은 사실상 우리가 FOMC 말 그대로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냐 이런 부분을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대다수의 투자자분들께서는 우리 아나운서님의 생각과 같이 이 FOMC 회의 같은 경우를 중요하게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냐 인하하냐 한마디로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요. 좀 보는 중요한 지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CPI나 PPI나 고용지표나 이런 주요 경제 지표들을 보고 어떻게 보면 이게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고용지표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이 좋게 되면은 미국 통화정책, 미국 연준 통화정책의 지지가 힘이 실리는 거기 때문에 기준금리 인상이라든지요. 인상 기조로 간다고 하면은 인상을 할 가능성이 큰 거고, 고용이 안 좋고 실업률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통화정책이 잘못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반대로 갈 확률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지표만 본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은 미국 FOMC 회의가 어떻게 굴러갈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예측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고용지표가 우리 아나운서님의 생각과 다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교육해드린 5가지의 경제 지표들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교육 내용은 경제 지표였습니다. 전문가님께서는 이 안에서도 이 고용 지표를 가장 눈여겨보신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은데 오늘 교육 진행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천남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미국 증시 시장부터 그리고 이러한 지표 교육까지 다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3글자 지금 생방송 중에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생방송 시간이 2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분 안에 문자 남겨주시고 이렇게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 교육도 그리고 종목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문가님이 준비해 오신 종목, 오늘은 어떤 종목인지 만나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일단 저는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회사, 어려운 회사요?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어려운 회사는 말씀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듣도 보지도 못한 잡초 같은 회사는 여러분들께 말씀 안 드리려고 해요. 우리 아나운서님께서도 지금 현재 미국 주식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조금 관심 있게 보고 계신 회사가 있습니까? 관심 있게 보는 회사요? 요즘은 없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 사람보다 한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회사를 오늘 저는 준비를 했어요.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TSLA. 뭔지 아십니까? 테슬라 아닙니까? 아, 그렇죠. 영어만 읽을 줄 알아도 알잖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는 보고 또 봐도 매력 있는 회사
테슬라를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좀 전기차를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한마디로 배터리 팩을 제조해가지고 전기차를 직접 제조하고요. 그리고 전기차 글로벌 시장에서 업계에서 중국의 비아디 다음으로 업계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회사가 테슬라, 오늘 제가 준비한 테슬라라는 회사인 거고요. 그리고 이 테슬라라는 회사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이렇게 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세단뿐만 아니라요. 뭐 사이버 트럭이라든지요. 아니면은 그 외 SUV 같은 경우도 만드는 회사가 이 테슬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다음 자료를 통해서 좀 제가 직접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이 회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냐면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 제조 회사를 좀 전기차 제조를 어떻게 보면은 조금 주 사업으로 영위하는 회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인보다 한국인이 더 사랑하고 그리고 미국 주식 투자를 처음 시작할 때 제일 많이 공략하는 회사가 테슬라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화면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실적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하지만 이 실적이 어두운 원인에 대해서도 제가 그 뒤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은 여러분들께 지금 보여드리는 이 퍼포먼스 표를 보시면 아시다시피 항상 어닝 쇼크가 나오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2023년 7월 달에는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닝 쇼크가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어닝 쇼크가 나오는 모습을 원인 같은 경우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 원인 같은 경우는 보시는 바와 같이 한마디로 저가차, 한마디로 중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도 이용해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알리라든지 테무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실제로 말도 안 되게 쌉니다. 어떤 저 같은 경우는 알리를 통해서 레고를 직접 주문해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집 아이랑 같이 노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게 실제로 좀 레고가 우리가 아는 레고보다도 엄청 싸고요. 레고뿐만 아니라 생활용품 같은 경우도 엄청 저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알리나 테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생산하는 전기차, 한마디로 샤오미의 수호이라든지요, 아니면은 하웨이의 전기차, 아니면은 비아디의 전기차 같은 경우도 엄청 저렴하게 물량이 엄청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상 물량적인 면에서는 테슬라든 어떤 회사도 승부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사실상 업계 1위를 테슬라가 내줄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중국의 비아디의 독주로 인해서 매출이 어닝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중국이란 국가가 어떤 국가입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고 멍청하고 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말 그대로 이 중국 정부 아래 경제가 좀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는 중국 정부에서 비아디를 전 세계 1위로 만들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땅에서 테슬라 공장이든 어떤 현대차 공장이든 너네 더 이상 생산하지 마. 생산하면은 세금 이만큼 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비아디에서 어떻게 보면은 생산을 더욱더 독려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중국 내 시장에서는 비아디가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미국 땅에서 공장을 지을 수가 없어서 중국의 좀 생산 공장을 많이 지었던 테슬라라든지 현대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분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는 당연히 비아디가 독주할 수밖에 없는 거고 비아디에 밀릴 수밖에 없어서 실적은 어닝 쇼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였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사실상 이 비아디의 독주가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는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도 저가형 중국산 전기차들이 미국에 더 이상 유입이 되지 않게 어떻게 보면 8월 1일부터 관세를 100% 상승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건 또 테슬라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를 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은 항상 이 사람의 입이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테슬라 이 회장님 같은 경우가 일론 머스크시잖아요. 근데 이 입이 문제입니다. 이 입이. 항상 이분께서 좀 이야기하시는 그런 조금 발언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로 주가가 상승 나오기도 하고 하락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가 요즘에는 이 테슬라가 실적 같은 경우가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는 인원을 대폭 감축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테슬라에서 근무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를 You fire 하면서 자르고 있다 이거예요. 대한민국이었으면 난리가 났겠지만은 이게 미국이니까는 사람을 좀 쉽게 자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이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기업 이미지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주면서 사실상 주가가 낙폭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저는 사실 이런 인원을 감축하는 부분이 좀 좋지 않은 모습 보여줘서 이게 투자로서 매력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는 너무 조금 맞지가 않다 봅니다. 사실상 애플 같은 경우도 전에 어떻게 보면은
스티븐 잡스도 인원을 감축하면서 애플이 더 크게 성장한 것처럼 테슬라도 인원 감축을 통해서 더욱더 성장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 뉴스 기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어떤 사법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어서 테슬라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테슬라 같은 경우가 좀 전기차 회사라든지 전기차 제조 회사고요. 그리고 여러 조금 자율주행에 오류가 나서 사고가 났다 이런 이슈도 있지만은요. 사실상 저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이 방송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좀 헤지 펀드라든지 아니면 테슬라 같은 경우를 숏 한마디로 공매도로 해서 수익을 내려는 그런 조금 불순한 목적을 가진 조직들이 나오는 그런 조금 뉴스라든지 이런 부분으로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악의적인 뉴스라든지 이런 것보다도 좋은 뉴스도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조금 악성 뉴스나 이런 거 보고 좀 투자를 망설이기보다도 오히려 지금을 위기를 기회라고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신 미국 주식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전문가님께서 지금 테슬라를 공략하자라고 준비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유명한 전기차 회사죠. 하지만 최근에는 전기차 수요가 정체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테슬라 상황을 언급해 주시면서 지금부터 테슬라를 공략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테슬라 함께 공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세 글자 생방송 시간 중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전문가님께서 테슬라나 AMD 이런 미국 주식을 꾸준하게 매주 공략을 주고 계시는데 테슬라는 이전에도 한번 공략 주시면서 수익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20%라는 또 급등을 나타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방송 당시 지금 시점에서 공략해도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갭상승이 나오면서 20%를 굉장히 빠른 기간 안에 가져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님께서 AMD부터 테슬라까지 꾸준하게 상승 나오는 좋은 종목들 공략 주고 계시니까요. 오늘도 다시 한번 기회가 왔을 때 테슬라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우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 전기차 최근에는 좀 수요가 부진한 모습도 나타내고 있고 또 중국의 전기차 BYD가 좀 앞지르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테슬라를 공략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이런 말 그대로 이건 네. 일시적인 좀 악재라고 봐요. 네. 네. 사실상 대한민국의 네이버, 그다음 쿠팡, 이게 주가가 현재 약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주가가 약세를 보여주는 원인이 뭐예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너튜브만 요새 본다고 하더라도 광고에서 어떤 게 나옵니까? 뭐 테무, 알리 이런 게 그렇죠. 나오죠. 네. 사장님 왜 드론 안 줘요? 가입만 해도 드론 준다 했잖아요. 하면서 테무 광고가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가 타오바오든 테무든 알리 익스프레스든 그런 거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네이버나 쿠팡이나 이런 유통회사들의 주가가 좀 크게 눌림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알리나 테무에서 구매한 물건들 같은 경우가 너무 형편없다는 거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비아디에서 만드는 전기차 그리고 중국의 샤오미에서 포르쉐의 디자인을 본따 가지고 만든 수호이라는 전기차도 있어요. 근데 그 수호이라는 전기차는 인도 받고 나서 한마디로 이게 한국 돈으로 4천만 원 정도로 굉장히 싼데 인도 받고 나서 5km도 못 가고 차가 정지가 됐다고 합니다. 전원이 종료가 됐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가격이 싸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듯이 이게 저가형 전기차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는 당장은 이런 시장 점유율에서 비아디가 1위일 수는 있어도요. 성능 면에서는 비아디랑 테슬라는 이게 조금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비아디 같은 경우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제가 핸드폰으로 따지면은 이게 사실상 핸드폰으로 따지면은 듣도 보지도 못한 그런 저가형 브랜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은 비아디에 가려졌지만은 결국엔 결국엔 테슬라가 인정받아서 크게 상승 나올 거다. 전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비아디랑 테슬라는 현재 놓고 보면은 비아디가 독주하고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건 어디까지나 거품이다.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거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지금
위기라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로 보시고 공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한 개당 50억 정도 간다는 돈나무의 캐시우드 언니도 그랬어요. 네,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지금 너무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거에 투자를 난 적극적으로 하겠다. 비트코인을 조금 정리해서라도 난 테슬라에 들어가겠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사람, 이렇게까지 이야기한 언니 같은 경우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망설이지 마시고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요. 제가 우리 아나운서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네. 여기까지 제가 테슬라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아나운서님은 사실 방송 시작하기 전에 아 왜 테슬라 준비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에 대한 생각이 어떠십니까? 테슬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이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요. 네. 네, 주변 지인분들 중에서 테슬라를 보유하고 있다는 분께 영상 편지 가능하십니까? 영상 편지요. 테슬라 잘 가지고 있어라. 전해주고 네. 싶네요. 네. 들으셨죠? 네. 네. 맞습니다. 이 테슬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네, 그냥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홀딩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의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이나 아니면 에코프로 BM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보다는 테슬라를 그래도 한 주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훨씬 낫다. 그리고 테슬라를 가지고 장기 투자하는 게 훨씬 낫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렇다면은 테슬라 이게 테슬라 회사의 실적 같은 경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테슬라 코리아의 실적 추이를 보면은 전체 매출액 같은 경우는 큰 폭으로 상승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 부분이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남들이 테슬라 아무리 욕해도 매출은 계속 발생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뉴스 기사를 보면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AI 기업이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CEO 잭슨 한 같은 경우는 테슬라 자율주행 현재 가장 진보된 기술이라고 이분 입에서 직접 얘기했습니다. 한마디로 엔비디아와 테슬라의 MOU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의 높은 성능을 위해서 이미 엔비디아의 고성능 반도체 칩 같은 경우도 테슬라가 이미 사재기식으로 엄청나게 주문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테슬라는 전기차 회사를 넘어서 AI 회사로도 거듭날 수 있는 거고 다음 뉴스 기사 볼까요? 테슬라에서 오는 8월 달에 로봇 택시 같은 경우를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가 전기차 제조회사기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스페이스 X 한마디로 스타링크 같은 경우를 전 세계에 쏘는 그런 조금 스페이스 X라든지요. 네, 아니면은 또 이런 트위터를 또 인수해서 지금 X라는 그런 회사 같은 경우도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X라는 SNS 회사도요. 그 정도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로봇 택시 공개 속도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역시나 8월 되기 전에 그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두 차례 또 큰 폭으로 상승 나올 수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그렇다면 타겟 프라이스 가이드라인을 제시 드리면은 테슬라의 가격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가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폭으로는 다행히도 상승 안 나왔습니다. 현재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보시는 바와 같이 한 175달러도 안 돼요. 한 172달러, 3달러 정도 되는데 저는 이 가격에서 여러분들께서 현재가에서 좀 공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 정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드리면은 173달러에서 170달러 사이 공략을 했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200달러에서 220달러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손절가 같은 경우는 한국 주식과 다르게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손절가는 따로 제시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격도 너무 저렴하고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꼭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전기차 기업인 테슬라 소개해 주셨는데요. 목표 주가 200달러에서 220달러 설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가 175달러 선인데 현재 주가에도 공략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전기차 대표적인 기업인 테슬라 소개해 주셨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서 20%의 상승률을 가져갔는데 다시 한번 매수 기회가 왔다고 보시고 다시 한번 공략을 주셨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기회 꼭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국산 전기차에 조금 밀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일시적인 현상일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결국에는 기술력적인 부분을 봤을 때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테슬라 주가도 함께 상승을 보일 수가 있겠죠. 오늘 이렇게 테슬라와 미국 주식 관련해서 경제 지표까지 교육해 주셨는데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웅 전차남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문자 받는 사람 샵 3989번으로 전차남이라고 지금 남겨주시면 저희와 함께 해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과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